나는 설탕 없이 살기로 했다. 옆구리 살 모공 다크서클이 없어지는 노 슈가 라이프를 니콜 모브레이 지금 2년째 설탕 안 먹는 여자가 생생하게 체험을 썼습니다. 기자의 생활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가끔씩 술 한잔 하러 가지 않으면 친구들과 뭘 한단 말인가. 참 이렇게 술 속에도 달달한 것이 있고 설탕이 있고 커피에도 참 재미있는 삶을 다 포기하고 금단 증세 속에서 자 이를 제외하고도 우유와 유제품, 채소, 복합 탄수화물과 고기에도 어느 정도 당이 함유되어 있다. 나는 이런 식품들을 계속 먹을 것이므로 실제적으로는 무설탕 생활은 아니다. 찬장을 채우기까지는 설탕을 포기함으로써 내 삶이 얼마나 변하게 될지를 진짜로 실감하지 못했다. 그리고 설탕인지 알고 먹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안 마거는 우리가 제품 성분표를 읽을 때는 설탕인 줄 모르고 오는 종류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당, 수크로우스, 메가당, 말토스, 젖당, 락토스, 유당, 덱스트로스, 포도당의 일종, 과당, 프루토스. 기본적으로 오스로 끝나는 성분에는 전부 설탕이 감춰져 있다고 한다. 시럽, 라이스 시럽, 쌀엿, 가공 라이스 시럽, 글루코스 시럽, 사탕수수 시럽 등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시럽에도 설탕도 들어있다. 최악의 적은 액상과당, 고가당 옥수수 시럽, HFCS로 줄여 표기되기도 한다. 액상과당은 의료기관에서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옥수수 시럽과 혼합하여 만들어진 고도로 가공된 인공당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과일 주스, 샐러드, 드레싱, 제과류 등 많은 식품에 첨가된다. 문제는 특유의 구조 때문에 간에 빨리 흡수되며 그 즉시 지방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또 하나의 끔찍한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체는 액상과당을 진짜 음식으로 인식하지 못해 아무리 먹어도 뇌의 허기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속 먹고 또 먹게 되면 혈당치가 치솟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인슐린이 분비된다. 결국에는 몸이 다시 허기를 느끼기 전에 다들 익숙할 당이 떨어진 상태가 된다. 전반적으로 끔찍하고 무의미한 과정이다. 처음 2주 동안은 저설탕 생활 수칙을 가능한 철저히 따라야 했다. 하지만 제임스의 책은 아주 분명히 어쩌다 한번 유혹에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나는 강철 같은 의지력을 지녔지만 술을 멀리하는 것 또는 레몬즙을 곁들인 보드카 소다처럼 저설탕 음료로만 시키는 것이 내 새로운 삶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기에 가끔 상황에 따라서 레드와인 한 잔 정도는 넘어가기로 정했다. 하지만 2주 내내 바닷가에서 오후마다 맥주를 몇 병씩 마시는 휴가는 과거의 일이 되었음을 되새겨야 했다. 금주가 주는 혜택을 생각하면 사실 쉬운 선택일 것이다. 맥주 1파인트 약 568ml는 피자 한 조각과 비슷한 열량이지만 피자에 있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등등은 없다. 또 나는 밤마다 맥주를 마시는 것보다도 날씬한 허리를 더 원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생각조차 안 했던 전설의 맥주 축제인 독일 옥토버페스트에 가보지 못한 사실이 내내 아쉬웠다. 금단 중인 사람의 생각은 참 이상한 방향으로 뛴다. 이제 내 얼굴에 대해 이야기할 적당한 때가 된 것 같다. 뾰루지 단 것을 끊고 사흘이 안 되어 엄청나게 아픈 뾰루지가 몽땅 내 얼굴에서 파티를 벌이기로 작당한 것이다. 이미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설탕을 끊기로 결심한 이유 중
큰 부분이 여드름으로 고생하고 있어서다. 허영심 많은 성격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알고 보니 그랬다. 10대와 20대 초반에는 피부가 좋았는데 20대 중반에 뾰루지가 잘 생기게 되었다. 턱과 턱선 주위는 울긋불긋 일어나고 가끔 광대뼈에 커다랗게 성난 뾰루지가 났다. 피부 자체도 붉게져 있었다. 칙칙하고 생기 없어 보였다. 식단을 바꿔보려 했지만 실질적인 개선은 아니었다. 몇 주 동안 초콜릿을 끊었다가 아무 변화가 없자 동기부여를 잃고 그만두고 말았다. 이제 보면 아무래도 식단에 설탕이 너무 많았던 탓이었지만 원인을 뿌리 뽑는 대신에 나는 비싼 피부 관리를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해결하려 했다. 뾰루지뿐만 아니라 눈 주위와 이마에 잔주름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고 이것도 피부 관리로 해결되기를 바랐다. 또한 뺨과 이마에 색소 침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스트레스가 심한 일도 문제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단의 큰 부작용이 피부 쪽이 노하다. 이건 사장에서 더 깊게 다루겠지만 런던 워터하우스 영 클리닉의 피부과 전문의 미카 엥겔 박사가 설탕을 탐닉하면 피부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지나친 설탕이 얼굴 피부에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죠. 혈당이 과도하게 높으면 체내 인슐린 생산이 늘어납니다. 이 과정은 세포 내에 염증을 유발하고 최근에는 이 염증이 피부 노화를 불러온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를 과학적인 용어로 당화 반응이라고 하죠. 대충 설명하자면 유분의 포도당이 피부에 젊음의 단백질 젊은이들의 안색을 팽팽하고 말랑말랑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콜라겐과 탄력소가 결합해서 뻣뻣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세포 표면이 캐러멜화 되는 거죠. 피부 속 콜라겐과 탄력, 섬유소가 가장 중요한 기능인 세포 분열과 조직 재생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당화 반응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빨리 주름지고 처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심해져 갑니다. 또 당화 반응의 부산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피부는 더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됩니다. 칙칙하고 나이 먹어 보이는 것 디톡스로 인해 10대처럼 여드름으로 울긋불긋 피부 힘든 선택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기를 빌며 컨실러를 챙겨 넣은 가방을 들고 출근길에 나섰다. 3일째 전날과 마찬가지로 멍한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갔다. 배가 고프지는 않았다. 간식으로 귀리 비스킷과 아보카도 슬라이스. 오후 4시쯤엔 늘 뭔가 우물거리고 싶어지니까 아몬드 한 줌도 챙겨왔다. 점심은 또 샐러드로 이번에는 칠면조에 시금치, 비트 그 외 이런 재료에 올리브 오일만 뿌린 것이었다. 음식 자체는 그렇게 크게 희생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으나 탄산 음료와 스무디가 무척이나 그리웠다. 오후 7시 반쯤이 되자 나는 얼른 잠자리에 들고만 싶었다. 머리는 찌끈거리고 누가 내 머릿속에 헬륨가스를 채워 넣은 기분이었다. 나는 또 택시를 타고 건강을 찾자니 돈이 많이 들었다. 집에 들어가 시금치, 프리타타, 채소나 고기를 넣어 구운 이탈리아식 달걀을 먹은 다음에 화장을 지우고 뾰루지에다가 소다크림의 일종을 잔뜩 찍어 바른 다음에 독신의 또 다른 장점이다. 곧장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역시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약 3시간쯤 자정쯤에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은 어마어마한 바닷가재가 나오는 괴상한 황당한 꿈에 시달렸다. 새벽 5시에 식은땀과 적극 기진맥진한 채 깨어난 나는 저령하게 울기 시작했다. 꿈과 이 악몽으로 가위 눌림을 당하고 엄청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아마도 전 우주가 잠들어 있는 적어도 그렇게 느껴지는 한밤중에 깨어나 삶의 큰 변화에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지는 일은 장담하지만 거의 없다. 이 고생을 해가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 계속 의문이 들었다. 날씬한 몸매? 엄청난 수준의 건강?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거고 나는 늘 즐거운 삶과 올바른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쪽이었다. 이미 지난 며칠간 내가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를 말하자 친구들 며칠 혀를 차며 인생은 짧아라는 진리를 말한 참이었다. 이렇게 애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상태가 안 좋아진 원인의 일부는 해독 과정에서 오는 우울함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내 몸이 어마어마한 화학, 생활, 육체의 변화 과정 중에 있으니 약간 불안정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도 당연했다. 하지만 또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 수 없기도 했다. 체격이 보통에서 살짝 큰 편이긴 하지만은 사이즈에 크게 구애받는 사람은 아니었다. 기존의 삶과 생활 방식에서 만족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잘 굴러가던 것을 뒤집어 고통을 자초하는 걸까? 얼마나 날씬해지든 간에 술이나 외식을 절대 안 한다고 무슨 수로 새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겠는가? 아니, 다 떠나서 이 끔찍하게 아픈 상태는 도대체 얼마나 계속될까? 너무 기분이 처지고 몸이 안 좋아서 유리 없는 일이지만은 회사를 하루 쉬기로 결심했다. 지금 와서 들어보니 4일째가 최악의 지점이었다. 또한 이어진 조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모든 인간이 이러한 심리를 느낀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부풀려지고 과장된 의혹은 내가 현재 실행하려는 변화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내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8장에서 더 깊이 다루겠다. 금단 증상이든 수면 부족이든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간에 기절할 듯이 어지러웠다. 뒤집힌 속을 끌어안고 하루 종일 소파에 뻗어 윈블던 경기를 시청했지만 무엇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오후에 가까운 가게로 산책 삼아 나갔는데 가는 길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실수로 차 앞으로 걸어 나가고 말았다. 캔콜라를 마시는 일꾼을 멀끔히 쳐다보고 그 달콤하고 짜릿한 목 넘김이 미치도록 부러워 하마터면 한 모금만 달라고 할 뻔했다.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나는 도움을 찾아 인터넷을 뒤졌다. 먼저 설탕을 끄는 많은 선구자들은 몸의 독소 제거를 위해서 물을 엄청 많이 마시라고 조언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하루 1.5리터의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은 많은 이들이 해독 기간 중에는 하루 2.5리터를 목표로 하라고 말했다. 만세,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공원 산책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려는 제안도 있었다. 일단 저녁으로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든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온라인을 주문해서 현재로서는 우울해질 만큼 텅 빈 찬장을 채워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건강한 식단에는 무엇을 먹지 않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설탕을 끊어도 음식에 끓이며 시럽을 잔뜩 뿌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인공 감미료도 마찬가지다. 그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영양이 풍부한 식품이야말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개선시켜주므로 나는 가상의 카트에다가 견과류를 넣기 시작했다. 시나몬, 씨앗류, 유기농 요거트, 쌀우유, 허브차, 현미, 스펠트밀, 파스타, 달걀, 후무스, 콩류, 유기농 훈제, 연어와 고등어, 그리고 곡물류. 내가 직접 요리할 때는 유기농 고기로만 먹자고 마음먹었다. 훨씬 비싸기는 하지만 차라리 덜 먹더라도 항생제가 잔뜩 주입되지 않은 건강에 좋으며 행복한 고기를 먹겠다고 합리화했다. 녹청색 채소, 탄산수, 샐러드에 쓸 고급 올리브 오일과 아몬드 버터가 카트에 들어갔다. 아보카도도 요리용 코코넛 오일과 내의 새로운 단골 레시피인 단백질 팬케이크에 넣을 마른 재료들, 고구마, 뭔가 든든하고 금방 되는 것이 필요한 비상시를 대비한 스펠트 밀로 만든 스파게티,
그리고 소스를 퇴출시켰으니 맛을 낼 향신료도 더 장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에 들떴으나 세 가지가 꽝 하고 와 닿았다.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은 돈이 많이 든다. 요리를 얼른 더 배워야 한다.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드는 요리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날 밤 나는 아로마 테라피 어소시에이티브 릴렉스 오일을 풀고 목욕을 한 다음에 10시쯤에 잠자리에 들었다. 금요일 또다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이었다. 이번에도 잠을 설쳤고 2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은 피를 물 마시려는 충고 때문에 내 착각이 아니라면 다음날에 두통이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그래도 거의 종일 소파에 누워 있었지만은 오후에는 몸을 일으켜 친구 KT와 극장에 갈 기운을 낼 수 있었다. 큰 실수였다. 팝콘 냄새가 거의 나를 쓰러뜨릴 정도였다. 프로메테우스를 보는 동안에 내 옆의 남자가 터피맛 아이스크림 작은 통을 먹었고 나는 내내 군침을 흘리고 있었다. 잔뜩 심통이 나서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갈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나몬 카타몬차를 끓였다. 그날을 외출해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유혹에 직면하면 금욕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었다. 정신적으로 강해졌다고 느끼기 전에는 내가 끄는 것 근처에는 가까이도 가지 말자고 결심했다. 영화관에 앉아 남의 팝콘이나 아이스크림에 침을 흘리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추가로 이 초기 단계에서는 누군가 내게 키캣 초콜릿이나 상세르 와인 한 잔을 권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일요일이 되자 두통은 사라졌다. 밤에 한번 깨어나긴 했지만 분노나 근심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곧장 다시 잠들었다. 헬스클럽에서 한 가벼운 요가 수업에 참가하고 어마어마한 양의 마트 배달을 받아 찬장을 다시 채운 다음에 숙주와 채 썬 채소를 듬뿍 넣은 아시안 비프 샐러드를 만들었다. 월요일에는 안구 뒤쪽의 미약한 두통만 남았는데 전설적인 케이크 전문점 허밍버드 베이커리의 12개들이 컵케이크 한 상자가 내 앞으로 직장에 배달되었다. 어떤 비뚤어진 심사인지 홍보 담당들은 가끔 어마어마한 크기의 케이크, 비스킷, 초콜릿이나 도넛 상자를 잡지와 신문의 패션, 건강 미용 부서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겐 보내곤 한다. 지구에서 가장 체중에 집착하는 여성들이 날마다 여기저기서 날아들어오는 작은 간식거리를 반가워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사실 나는 이런 종류의 선물을 다이어트 놀리기, 종종 꼭대기의 장식 아이싱은 걷어내고 먹곤 했다. 하지만 이날은 그 상자를 내 자리에서 최대한 먼 빈 책상에다 갖다 놓았다. 이 전략은 잘 먹힌다. 번개처럼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 30여 명의 여자들 덕분에 유혹에 넘어갈 거리가 남아나지 않을 테니까. 도와주려 했지만 몇몇 동료들은 나의 새로운 식이요법, 내가 하는 것을 단지 뱃살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전반적인 변화로 여겼기에 다이어트란 단어를 쓰지 않으려 주의했다에 좀 어리둥절했다. 몇몇은 오후 4시에 매점으로 초코바를 사러 내려가면서 그냥 나랑 반씩 나눠 먹자고 조르기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단 것을 즐기고 있을 때 나 혼자 페퍼 민트차를 시키는 모습이 좀 이상하게 비춰졌던 모양이다. 한 명이 일상적으로 나눠 먹던 간식을 거절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괜히 비난받는 기분이 든다. 불행히도 나는 남들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나 혼자 두면 의지가 흔들리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치는 사람들과 한 방에 있으면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의 확실히 물러나고 만다. 무너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나는 팀원들에게 내가 똑바로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늘 힘이 되어주는 동료 알러비아는 당장 나가서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견과류를 한 봉지 사왔다. 기뻐서 거의 울 뻔했다. 하지만 여자들만 있는 사무실에는 분명히 음식에 대한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건 언론계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국가보건서비스에서 일하는 엄마와 여동생에게 그쪽에서 또 누가 뭐 언제 뭘 먹는가 복사기 앞 화제거리냐라고 물었더니 동생이 나를 마치 머저리 보듯 하며 말했다. 물론이지. 어디에나 자긴 안 먹으면서 남들을 먹이려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케이크 거절해 본 적이 있어? 화요일 일주일째 컨디션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간식 준비에는 완전히 익숙해졌다. 출근 전 채소를 썰어서 후무스 작은 병 하나와 함께 가져간다. 공이 들긴 하지만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고 내 친구 케이트 역시 함께해 채소 스틱과 후무스를 챙겨왔기 때문에 간식 먹는 일이 즐겁기까지 했다. 그리고 불현듯 허기가 닥쳐올 때를 대비해 늘 가방에 귀리 비스킷 작은 봉지 하나를 챙겨 다니는 게 몹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보카도는 오후 간식으로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아침 커피 매일 아침 출근길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빼먹지 않고 산다. 점심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깊고 규칙적인 수면이 돌아왔고 그러다 돌연 모든 것이 견딜만해졌다. 거의 일주일 동안 지하 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몸에서 서서히 회복되어지는 소금의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방치되었던 내 파슐리 자전거를 타고 천천히 집에서 회사까지 다닐 만한 기운을 찾았다. 평소보다 10분 더 걸리기는 했지만은 그 전부터 비교적 덜 힘든 나날이 흘러갔다. 절절히 진열된 초콜릿과 저렴한 낱개 사탕들을 마주해야 하기에 그간 피해왔던 동네 끄트머리 니나네 가게에서 신문을 살 용기도 냈다. 제일 심했던 뾰루지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금요일에는 동료가 내 눈의 흰자가 더 환해 보인다고 말했다. 꽤 희한한 칭찬이었고 그럼 전에는 누런색이었나? 나는 알아채지 못한 변화였지만은 뭐든지 이 식이요법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징조에 목이 말랐기에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 다음 주에는 다른 남자 직원이 내게 눈이 반짝인다고 말했다. 작당에서 무슨 별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면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든 간에 눈동자에 제일 먼저 영향을 주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설탕을 끄는 사람이 사흘째부터 상태가 나아지고 5세째부터는 활력이 넘친다고 하는 글을 다양한 책과 웹사이트에서 읽었다. 나는 이 아내에게 왜 나는 활력은커녕 상태가 나아지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물었다. 대다수 사람들과 달리 당신이 더 오랫동안 힘들었던 건 인슐린 저항성이 약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흥미로웠다. 2013년 나는 영국 여자 5명 중에서 1명은 해당된다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혹시 잘 모를 경우를 대비해 설명하자면 난소에 난포나 낭종이 다소 생겨나는 증상을 말한다. 나와 마찬가지로 이 중 절반은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초음파 검사를 받기 전에는 그런 질환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지만 이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있다.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인슐린은 혈액 속 과도한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에서 생산하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기본적으로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게끔 한다. 만약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신체가 인슐린에 빠르게 반응하지 않고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결국에는 체내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고 혈중 포도당이 쌓여가 당뇨병으로 이어진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여성들은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 당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당도 높은 식단을 먹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수 없지만 증상을 알아두면 몇 가지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 증상은 멍한 머리 확인, 높은 혈당 당시에 검사를 받은 적이 있나 모르겠음. 복부 팽만감 별로 듣기 전에 아무튼 졸음, 특히 식곤증. 식곤증이 심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편. 체중 증가, 지방 축적 이런 것이 체중 감량이 어렵다. 체중 감량이 어려운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에 그럴 수 있다.
혈중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한다. 혈압 증가는 맞다. 혈압 높은 콜레스테롤은 아닌 것 같다. 혈중 전 염증 사이토카인 수치 증가, 우울증, 생리 때 기분이 가라앉게 했지만 우울증, 겨드랑이, 목, 피부 접히는 부위의 색소 침착, 허기 증가 확실히 해당이 된다. 그 이후 다른 변화들도 감지되었다. 신기하게도 후각이 미친 듯이 예민해졌다. 애초에 레드볼 팬은 아니긴 했지만은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열린 캔에서 나는 엄청나게 단 냄새에 속이 메스꺼렸다. 마트 제방 코너에서 초콜릿 머핀 굽는 냄새를 매장 입구에서부터 맡을 수 있다. 그 냄새는 위협적일 만큼 근사했다. 다이어트 콜라는 이상하게 금속 냄새가 났다. 거의 2주째가 되어서 처음으로 피부 칭찬을 들었다. 조찬 모임에서 거래 저 사람이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말했다. 옷이 헐렁해졌고 사무실 요정은 여러 명이 알아챘다. 배가 들어갔다. 아마도 이전의 느릿한 소화 속도가 여러 단계 빨라져서 일듯하다. 채소 섭취량이 늘어나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모양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상태가 안 좋았던 이유는 지난 몇 주간 원하는 걸 먹을 수 없다는 사실에 내심 씩씩거리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내내 어떤 여자들은 점심에 버거를 먹고 간식으로 초콜릿을 먹어도 14일을 유지하는데 왜 나는 아닌지 억울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3주째가 되자 덜 우울해졌다. 흔히들 오랜 습관을 없애거나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딱 맞는 말인 듯 했다. 몇몇 친구들은 초콜릿을 먹어 치우고도 체중이 늘지 않는데 난 그럴 수 없다는 사실에 아직 분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나는 아일랜드계의 피가 섞여 있고 아버지의 불같은 승리를 물려받았지만은 3주째에는 상황을 좀 더 내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 달 전에는 기고자가 마감을 어기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격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겠지만은 이제는 덜 중요하게 최소한 내가 일을 올릴 만큼 중요하진 않게 느껴졌다. 전에는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내린 듯 했다. 에너지 수준도 안정되었다. 비스킷을 2-3개 먹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오전 중반이나 티타임에 목숨 걸던 상황이 사라졌다. 자유로워진 느낌이었다. 당시에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은 그냥 변화가 느껴졌다. 나는 스트레스와 설탕의 연관관계를 찾아보기로 했다. 많은 이들이 겪어봤겠지만은 힘든 때가 닥치면 곧장 과자 상자로 향하게 된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서구 세계에서 삶이 점차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동안 가공 설탕 소비량은 3배로 뛰었다고 한다. 세계 코코아 재단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연간 초콜릿만 24파운드를 소비한다. 이건 다른 단 것이나 가공식품에 숨겨져 있는 당류는 아직 계산에 넣지도 않은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배신당하고 연구 결과 달콤한 간식류는 사실 우리를 더 당황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이걸로 설탕을 끊은 후에 내 기분 변화가 설명이 된다. 두뇌를 위한 음식. 음식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홍보하는 의사, 과학자, 영양사, 정신과 의사들의 과학자들은 행동성의 변화와 혈중 당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이 모모의 영양사 데바라 콜슨이 내게 들려준 얘기다. 기분과 혈당 균형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경험상 혈당 균형 불량은 급격한 감정 기복,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제가 감정성이라고 부르는 방금 전까지 멀쩡했다가 다음 순간 눈물을 터뜨리는 증상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혈당체의 변동폭이 크면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물론 현대 생활에는 스트레스와 기분 저하를 불러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나쁜 식단 또한 큰 요인이지요. 비타민 B, 아연, 마그네슘, 크롬, 필수 지방산 등의 영양이 풍부한 음식은 정신건강에 필수적이고 설탕이 많이 든 식단을 먹는 사람들은 몸에 적절한 대응 기제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야기는 앞서도 했다. 오랜 시간 일하면 직장에서 힘든 게 아니라 퇴근 후에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다. 집 청소, 친구들 만나기, 세탁소에 맡긴 옷 찾아오기, 장보기, 아무래도 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투성이로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과도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분비는 허리와 배에 지방이 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몸이 설탕을 갈망하게 만들고 과도한 설탕은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 이걸 알고 나니 설탕의 정체가 제대로 보였다. 양의 탈을 뒤집어 쓴 늑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니 예전 생활 방식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흔들린 때는 있었다. 막 2주째 접어들었을 때 아빠와 윈블던에서 열리는 여자 준결승 경기를 보러 갔다. 경기는 점심시간에 시작했는데 올 잉글랜드 클럽 입구에서 만나보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상 전혀 없음이 금세 분명해졌다. 크림을 곁들인 딸기 아니지, 샴페인 아니지, 통과.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다고 했을 때 들었어야 했다. 결국 10파운드쯤 하는 비싼 핫도그를 시켜서 소세지는 먹고 빵은 남겼다. 영양가 있는 점심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아빠는 내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셨다. 마찬가지로 3주가 되기 직전 주말 나는 남자친구 아기 개와 함께 시골에 사는 대학 시절 친구 아스펜을 만나러 헬리까지 운전해 가기로 결심했다. 길을 나섰다가 엄청난 교통체증에 걸렸고 기름이 거의 떨어졌다. 이미 점심은 1시간 반이나 늦었고 주유소에는 배는 고프고 기분이 이상했다. 뭔가 먹고 싶었다. 하지만 뭘 먹어야 할까? 냉장고에는 일반 생수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볼빅 터치 오브 프루트 레몬과 라임맛 물만 있었는데 500ml 한 병에 당류 27g, 설탕 7 작은 썰 또는 그리스 크림 도넛 3개랑 맞먹는 것짜리 음료수를 이제 꼭 그렇게 잘 해온 마당에 마시고 싶지는 않았다. 길이 비스킷을 챙겨오지 않은 스스로를 욕하며 대신 땅콩과 다이어트 콜라 한 캔을 샀다. 한 모금 마시자 마자 나는 음료를 내던져 버렸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걸 하루에 2캔씩 마셨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나친 달달함과 금속 맛이 결합되어 너무도 이상했다. 물론 땅콩은 다시 고속도로에 들어서기도 전에 다 흡입해 버렸다. 하지만 얼룩덜룩한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는 커다란 나비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던 새로운 나로 돌아가 보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손톱이 더 빨리 단단하게 자라는 것 같았다. 피부는 완전 나아졌다. 부스스하고 칙칙하며 얼룩덜룩한 안색이 아니라 화장 없이도 다시 장밋빛 뺨이 되었다. 미각은 과도하게 예민해졌다. 달콤하지 않았던 우유, 아몬드 같은 것이 완전히 새로운 맛이 되었다. 튼튼해진 면역체계라거나 생리주기의 안정처럼 인생을 바꿔놓는 변화는 그 후에 몇 주, 몇 달에 걸쳐 차근차근 이루어졌지만 이 책의 뒷부분에 다루겠다. 옷이 헐렁해졌고 몇몇 친구들은 나더러 진공 포장한 것처럼 줄어들었다고 했다. 4주 후면은 스페인으로 휴가를 갈 참이니 멋진 일이었다. 참 빠르게 적응되고 한 달 내에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되어지는 아주 큰 체험적인 것이다 라고 보여지네요.